지금 현재 온 사람이 제인이, 그 다음에 예림이, 은우, 건우, 로니, 기범이, 은채 이렇게 왔나? 은채가 오늘 1번으로 왔어요. 되게 빨리 왔어요. 그리고 요번 달에는 얘들아 시상이 초코라떼를 먹든 아이스를 먹든 두 잔씩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름 대고 먹으면 돼. 329쪽. 응? 왜 맨날 아이스티? 아이스는 초코라떼. 날씨 추우니까 초코라떼는 따뜻하게 해달라 그러면 되거든. 초코라떼, 따뜻한 초코라떼 해주세요. 그러면 따뜻하게 초코라떼. 초코라떼 좀 비싸, 아이스티보다. 그래서 초코라떼 먹고 싶은 사람 초코라떼 먹고, 아이스티 먹고 싶은 사람은 아이스티 먹고, 두 잔 먹을 수 있으니까 이름 말하고 먹으면 돼요. 329쪽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얼어붙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부지런한 마음 주세요. 그리고 읽을 때 우리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9쪽 환하게 들린다. 환하게 들린다. 329쪽 시작할게요. 시작. 보청기를 켰을 때 들리는 소리를 무슨 말로 설명하면 좋을까? 아니, 들리지 않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 살던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머릿속에 밝은 빛이 들어온 것 같았다. 천장에 전구 하나가 나갔을 때 방이 얼마나 어두운지 잘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 전구를 갈아 끼우면 우와! 이 방이 이렇게 환한 줄 몰랐네? 라며 감탄하는 것과 똑같았다. 청력에도 환하다는 말과 똑같은 뜻을 지닌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있다면 하나 알면 좋겠다. 내 귀가 환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다. 그래, 어떠니 여기? 내 말 잘 들린 녀석. 선생님을 바라보고 멋쩍게 웃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엄마가 물었다. 어기, 뭐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 내가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큰 소리로 말 안 해도 돼, 엄마. 이제 진짜 잘 들리나 봐. 330쪽 의사 선생님이 물었다. 아까보다 잘 들리지? 이제 잡음이 안 들려요. 귓속이 아주 조용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백색 소음이 사라졌구나. 선생님이 나를 보며 한눈을 찡긋했다. 들어보면 마음에 들 거라고 했잖아, 어거스트. 선생님이 왼쪽 보청기를 좀 더 조절해 주었다. 엄마가 나에게 물었다. 많이 다르게 들리니? 응, 소리가 더 밝게 들려. 생체공학 보청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녀석.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오른쪽 귀를 조절해주며 말했다. 자, 여기를 만져보렴. 선생님이 보청기 뒤쪽에 내 손을 가져다 댔다. 만져지지? 그게 볼륨이야. 너한테 맞는 볼륨을 찾아야 돼. 그건 다음에 하자. 자, 어떠냐? 선생님이 작은 거울 하나를 들더니 큰 거울을 통해서 내 뒷머리를 보여주었다. 대부분은 머리카락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부분은 튀어나온 관이 전부였다. 선생님이 거울을 보고 있는 나에게 물었다. 생체공학 로봇 보청기에 쓸만하지? 네, 고맙습니다. 엄마가 인사를 건넸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임스 박사님. 보청기를 끼고 학교에 나타난 첫날, 나는 애들이 그걸 보고 벌써 떨 줄 알았다.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썸머는 내가 더 잘 듣게 돼서 좋다며 기뻐했고, 잭은 비밀 경찰 요원 같다고 했다. 그뿐이었다. 영어 시간에 브라운 선생님이 보청기에 대해 묻긴 했지만 네 머리에 있는 그게 도대체 뭐냐가 아니라 선생님, 말 잘 안 들리면 언제든 말해라, 알겠지? 정도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동안 왜 그렇게 보청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때로는 잔뜩 걱정했던 일이 별일도 아닌 걸 알고 나면 참 우습다. 이런 일이 있지, 너희들도. 되게 걱정했는데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거 있었지.
332쪽 누나의 비밀. 누나의 비밀이 뭔가? 시작. 봄방학이 끝나고 이틀 뒤 바로 다음 주가 학교 연극인데 누나가 여태껏 숨긴 사실이 들통났다. 엄마는 화를 냈다. 엄마는 여관에서 화를 잘 내지는 않는 편인데 아빠 생각은 다르지만 그 문제로 엄마는 누나한테 화를 많이 냈다. 엄마와 누나는 대판 싸웠다. 누나 방에서 두 사람이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생체공학 로봇기가 엄마가 하는 말을 포착해냈다. 요새 너 왜 그래 비야? 뚱하고 무뚝뚝하고 숨기는 것 같고. 누나가 소리를 지르며 맞섰다. 그 바보 같은 연극에 대해 엄마한테 말 안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나는 대사도 없단 말이야. 네 남자친구는 있잖아. 우리가 네 남자친구 연극 보러 가는 게 싫어? 그래, 정말 싫어. 소리 그만 질러. 엄마가 먼저 소리 질렀잖아. 그냥 내버려둬. 평생 동안 나 혼자서 알아서 하게 잘만 내버려두더니 고등학교에 가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관심이 생긴 건지 도대체 모르겠.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서 엄마가 무엇라 대꾸했는지 듣지 못했다. 내 생체 공학 로봇기도 아무런 신호를 잡아내지 못했다. 334쪽 나의 동굴. 시작. 저녁 먹을 무렵 두 사람은 화해를 한 듯했다. 아빠는 야근 중이었다. 데이지는 잠을 자고 있었다. 데이지가 오전에 토를 많이 해서 엄마가 내일 동물병원에 예약을 해두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침내 내가 말했다. 그럼 우리는 저스틴 형이 나오는 연극을 보러 가는 거야? 누나는 말없이 자기 접시만 내려다 보았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말이야 어기, 엄마가 미처 몰랐는데 네 또래 애들이 재밌게 볼 연극이 아니더라. 내가 누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난 초대받지 못한 거야? 엄마가 대신 말했다. 그런 말은 안 했어. 그냥 네가 즐길 만한 연극이 아닌 것 같다고. 엄마랑 아빠는 갈 거야? 아빠는 가실 거야. 엄마는 너랑 집에 있고. 누나가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네, 좋아요. 기껏 솔직하게 말했더니 오지 않는 걸로 나를 벌줄 작정인 거네. 너는 애초에 우리가 가지 않기를 바랐잖아. 안 그래? 그건 그전 얘기고 지금은 당연히 오기를 바라지. 엄마는 네 기분만 생각할 수 없잖니 비야. 내가 끼어들었다. 두 사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두 사람이 동시에 날카롭게 말했다. 엄마가 말했다. 그냥 너하고 상관없는 누나 학교 문제야. 거짓말이야. 뭐라고? 엄마가 조금 놀란 듯이 물었다. 누나까지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거짓말이라고 했어. 누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누나에게 소리쳤다. 둘 다 거짓말쟁이야. 둘 다 나를 바보 취급하면서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336쪽. 엄마가 내 팔을 붙잡았다. 앉아 어기. 나는 팔을 빼고 손으로 누나를 가리켰다. 누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 멋진 새 고등학교의 친구들한테 동생이 괴물이라는 걸 들킬까봐 벌벌 떨고 있잖아. 엄마가 외쳤다. 어기, 그게 아니야. 나는 꽥꽥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 그만해 엄마. 아기 취급도 그만해. 내가 바보 천친 줄 알아? 나도 다 안다고. 복도를 달려 내 방으로 들어와 쾅 하고 문을 닫았다. 어찌나 세게 닫았는지 벽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문틀 속으로 푸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침대 위로 털썩 몸을 날려 머리 끝까지 입을 뒤집어 썼다. 구역질 나는 내 얼굴을 베개로 가리고 위에다 인형을 잔뜩 쌓아 올리니 마치 작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내 얼굴을 베개로 가리고 다닐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어쩌다 화를 내게 됐는지조차 모르겠다. 저녁을 먹기 시작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마음속의 응어리가 갑자기 쾅 하고 폭발해버렸다. 누나가 그 바보 같은 연극에 나를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물론 그 이유도 알았다. 곧장 내 방으로 따라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엄마는 오지 않았다. 엄마가 내 인형 동굴 속에서 나를 찾아내 주기를 바랐다. 좀 더 기다려 보았지만 10분이 지나도 따라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무척 놀랐다. 뿔이 나서 내 방에 있으면 엄마는 항상 나를 보러 왔다. 부엌에서 누나와 내 얘기를 하고 있나? 누나는 너무 뉘우치고 있겠지. 엄마도 지금쯤 엄청난 죄책감에 빠져 있을걸? 퇴근하면 아빠도 엄마한테 단단히 화를 낼 게 분명해. 인형들 사이로 작은 구멍을 만들어 슬그머니 벽시계를 보았다. 어느새 30분이 지났지만 엄마는 감감무소식이다. 귀를 쫑긋 세웠다. 아직도 저녁을 먹고 있나? 대체 무슨 일이지? 마침내 문이 열렸다. 누나였다. 누나는 조심스러운 기색은커녕
가만히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누나는 다급했다. 338쪽 안녕. 어기 빨리 와. 엄마가 너한테 할 말 있대. 엄마한테 사과 안 해. 누나가 소리쳤다. 네 얘기 아니야. 온 세상이 다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아. 어기. 시간 없어. 데이지가 아파. 엄마가 동물병원 응급실로 데려갈 거야. 빨리 와서 작별 인사해. 얼굴에서 베개를 밀어내고 누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제야 누나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작별 인사라니? 빨리! 누나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누나의 손을 잡고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달려갔다. 데이지는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막 공원을 달리고 온 것 마냥 가쁜 숨을 헐떡였다. 엄마는 데이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데이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왜 그래? 누나가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갑자기 낑낑거리기 시작했어. 나는 엄마를 내려다봤다. 엄마도 울고 있었다. 시내 동물병원에 데려갈 거란다. 금방 택시가 올 거야. 수의사 선생님이 낫게 해줄 거야. 그렇지? 엄마가 나를 바라봤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그건 엄마도 몰라. 당연히 낫게 해줘야지. 데이지는 요새 많이 아팠잖아. 오기. 게다가 나이도 많고. 그래도 고칠 수 있어. 내 말에 말장구를 쳐달라며 누나를 바라보았지만 누나는 나를 올려다보려 하지 않았다. 엄마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다. 데이지한테 작별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구나. 오기. 미안하다. 싫어! 데이지가 고통받는 건 너도 싫잖니. 오기. 전화벨이 울렸다. 누나가 전화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택시가 왔어. 누나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 어기 문 좀 열어주겠니? 엄마가 축 늘어진 거대한 아기처럼 데이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안아올렸다. 엄마 제발! 나는 문 앞을 가로막았다. 아가 제발 엄마 무거워. 아빠는 병원에서 만날 거야. 아빠도 데이지가 고통받는 걸 바라지 않으셔. 어기. 누나가 나를 문에서 밀어내고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휴대전화로 전화해. 데이지한테 담요 좀 덮어줄래?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엉엉 울고 있었다. 엄마도 얼굴 위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얘들아 데이지한테 인사해. 누나가 데이지의 코에 입을 맞추었다. 사랑해 데이지 정말 사랑해. 내가 데이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잘가 이쁜이 사랑해. 엄마가 데이지를 내리고 현관 계단을 내려갔다. 기사 아저씨가 뒷문을 열어주었고 엄마가 택시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문을 닫기 직전 엄마는 현관문 옆에 서 있는 우리를 올려다보며 살짝 손을 흔들어 주었다. 엄마가 그렇게 슬퍼 보인 적은 처음이었다. 누나가 말했다. 엄마 사랑해. 나도 따라 말했다. 엄마 사랑해. 엄마 미안해. 엄마는 우리에게 키스를 보내고 택시 문을 닫았다. 택시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누나가 현관문을 닫았다. 누나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나를 아주 꽉 끌어안았고 우리 둘은 그렇게 펑펑 울었다. 슬프다 그치? 342쪽 데이지의 장난감. 30분쯤 뒤에 저스틴 형이 왔다. 형은 나를 꼭 안아주었고 괜찮니 여기? 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우리는 모두 말없이 거실을 지켰다. 누나와 나는 집안 곳곳을 다니며 데이지가 가지고 놀던 작은 장난감들을 주섬주섬 모아다가 작은 탁자 위에 쌓아두었다. 이제 우리는 그 무더기를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누나가 말했다. 데이지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개였어. 그럼 형이 누나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맞장구를 쳤다. 내가 물었다. 그냥 낑낑거렸어. 갑자기? 네가 부엌에서 나가자마자 엄마가 너를 쫓아가려고 했는데 데이지가 갑자기 낑낑거렸어. 어떻게? 그냥 낑낑거렸다고. 나도 몰라.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누나가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어기 그냥 낑낑거렸다니까. 갑자기 끙끙댔어. 어디가 많이 아픈 것처럼. 그러더니 미친듯이 숨을 헐떡였어. 털썩 주저앉으면서. 엄마가 가까이 가서 일으켜 세워주려고 했는데 정말로 아팠나봐. 엄마를 물었어. 뭐라고? 엄마가 배를 만져보려고 했더니 데이지가 엄마 손을 물었어. 데이지는 아무것도 안 물어. 저스틴 형이 말했다.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진짜로 아팠던 거야. 아빠 말씀이 옳았어. 이지영이 되도록 놔두는 게 아니었는데. 무슨 말이야? 데이지가 아픈 걸 아빠도 아셨어? 어기 지난 2달 동안 엄마가 데이지를 데리고 3번이나 동물병원에 갔다 왔어. 사방팔방에 토하고 다녔잖아. 몰랐어? 그래도 데이지가 아픈 줄 몰랐어. 누나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나는 다시 눈물이 나왔다. 미안해 어기. 모두 다 정말로 미안해. 응? 누나 용서해 줄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응? 344쪽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지 그 싸움은 지금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엄마 피났어? 그냥 조금 물렸어. 바로 여기. 누나는 데이지가 문 내를 보여주려고 엄지손가락으로 끝을 가리켰다. 그래서 많이 다쳤어? 엄마는 괜찮아, 어기. 괜찮아. 2시간 뒤 엄마 아빠가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데이지가 가고 없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거실에서 데이지의 장난감 무더기를 둘러싸고 앉았다. 아빠가 동물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수의사가 데이지를 데려다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한 뒤 데이지의 뱃속에 커다란 덩어리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데이지는 가까스로 숨을 쉬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데이지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늘 좋아하는 대로 다리를 위로 해서 아빠가 데이지를 안았고 수의사가 다리에 주사를 놓는 동안 엄마와 아빠는 수도 없이 작별에 입맞춤을 하고 데이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약 1분 뒤 데이지는 아빠의 팔에서 숨을 거두었다. 정말 평화로웠다고 아빠는 말했다. 데이지는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았다. 잠이 든 것처럼 아빠는 말하는 동안 두어 번 목소리가 떨렸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나는 아빠가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밤에 보았다. 재워달라고 엄마를 찾아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 끄트머리에 아빠가 있었다. 등을 돌리고 앉아있어서 아빠는 내가 들어온 줄도 몰랐다. 어깨가 들썩여서 처음에는 웃는 줄 알았는데 손등을 눈에 가져다 대는 걸 보고 아빠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여태껏 들어본 중에 가장 조용한 울음이었다. 마치 속삭이는 듯이 아빠에게 다가가려다가 문득 아빠가 저러는 이유가 나나 다른 식구들한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래서 살그머니 방에서 나와 누나 방으로 갔더니 엄마는 누나 옆에 누워있었다. 엄마는 무어라 속삭이며 울고 있는 누나를 달래주었다. 그래서 내 방으로 돌아와 시키지 않아도 잠옷을 입고 취침등을 켜고 방에 불을 끈 다음 저녁 때 작은 산처럼 쌓아올린 인형 언덕 속으로 꾸물꾸물 기어들어갔다. 모든 게 벌써 100만 년은 지난 것 같았다. 보청기를 벗어서 펴펴게 올려놓고 이불을 귀까지 끌어올려 덮었다.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 커다랗고 축축한 혀로 내 얼굴을 핥던 데이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치 세상에서 내 얼굴이 제일 좋다는 듯이. 그렇게 나는 잠이 들었다. 346조 하늘나라. 한참을 자다가 깼는데 아직도 캄캄했다. 침대에서 나와 엄마 아빠 방으로 갔다. 엄마, 너무 어두워서 엄마가 눈을 뜨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엄마? 엄마가 잠에 대꾸했다. 괜찮니 아들? 같이 자도 돼? 엄마가 아빠 쪽으로 몸을 좀 움직였고 나는 침대에 올라가 엄마 옆에 바짝 달라붙었다. 엄마가 내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다. 엄마 속 괜찮아? 데이지가 물었다며. 엄마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냥 살짝 깨문 거야. 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아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쉿,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 너무 조그맣게 말해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엄마가 내 얼굴에 대고 얼굴을 문질렀다. 누나가 나 때문에 창피하대? 아니야 아가 아니야. 누나 마음 알잖아. 누나는 그냥 새 학교에 적응하는 중이야. 누나도 나름대로 힘들 거야. 알아. 그래 엄마도 네 마음 알아. 엄마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미안해. 자야지 착한 애들.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 엄마. 잘 자가. 엄마 데이지는 지금 외할머니 하고 있어? 그렇겠지. 하늘나라에 있는 거야? 하늘나라에 가면 사람들은 똑같게 보여? 글쎄 아닐 거야. 그럼 어떻게 서로 알아봐? 글쎄다가. 엄마는 피곤한 목소리였다. 그냥 느끼는 거야. 사랑하기 위해 꼭 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하늘나라에서도 그럴 거야. 사랑이란 그런 거야.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잊진 않아. 엄마가 다시 나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제 자거라 아가. 늦었구나. 엄마 피곤해. 엄마가 벌써 잠이 들었다는 것을 안 뒤에도 좀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빠가 잠자는 소리도 들렸고 복도 아래의 누나 방에서 누나가 잠자는 소리도 들리는 것만 같았다. 하늘나라에서 데이지도 잠을 자고 있을까? 자고 있다면 혹시 내 꿈을 꾸고 있을까? 언젠가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내 얼굴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날이 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데이지가 단 한 번도 상관하지 않았던 것처럼. 데이지는 상관하지 않았대. 우리 오거스트가 어떠지 간에 그지? 막 핥고 있지?
349쪽 대역배우 시작. 데이지가 죽고 며칠 뒤 누나는 연극표 3장을 가져왔다.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날 저녁의 싸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연극 날 밤 저스틴 형과 함께 먼저 학교로 출발하기 전에 누나는 나를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 누나라서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다. 처음으로 누나가 다니는 새 학교에 와보았다. 누나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훨씬 컸다. 우리 학교보다 1000배는 더 커 보였다. 복도도 많고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도 많고 생체공학 로봇 보청기 때문에 나쁜 점 한 가지는 더 이상 야구 모자를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야구 모자가 딱인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선 어렸을 때 쓰고 다녔던 오래된 우주비행사 헬멧이 그립다.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는 것보다 우주비행사 헬멧을 쓰고 다니는 아이를 훨씬 덜 이상하게 생각한다. 길고 환한 복도를 지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엄마 뒷공무니와 졸졸 따라갔다. 사람들을 따라 강당에 다다르자 입구에서 학생들이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게 광고, 그 연극 광고. 우리는 중앙에서 가까운 5열의 자리를 잡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엄마가 핸드백을 뒤적거렸다. 그 팸플릿 안에는 아마 그 연극하는 사람들 배역이랑 뭐 의상, 조명, 연출 이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사진 다 찍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연극 보러 가면 그런 팸플릿 사잖아. 그런 거야. 엄마가 핸드백을 뒤적거렸다. 세상에 안경을 두고 왔잖아.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늘 안경이든 열쇠를 아무데나 잊어버리고 다니기 일쑤였다. 건망증이 심했다. 더 가까이 갈까? 엄마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무대를 바라봤다. 아니 그럭저럭 보여. 옴기름은 지금 말해. 나중에 투덜대지 말고. 괜찮다니까. 아빠 저스틴 형이야. 팸플릿에서 저스틴 형의 사진을 가리키며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 잘 나왔구나. 그런데 왜 누나 사진은 없어? 엄마가 말했다. 누나는 대역이야. 그래도 봐. 여기 누나 이름 있네. 왜 누나를 대역이라고 불러?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다. 와, 미란다 사진 좀 봐. 몰라볼 뻔했네. 내가 되풀이해서 물었다. 왜 대역이라고 하냐고. 엄마가 대답했다. 배우가 어떤 이유로 연기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배우를 대신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아빠가 엄마에게 말했다. 마틴 결혼한다던데 얘기 들었어? 엄마가 깜짝 놀란 듯이 되물었다. 어머, 진짜? 내가 물었다. 마틴이 누구야? 미란다 누나 아빠. 엄마는 이렇게 대답하고 다시 아빠에게 물었다. 누가 그래? 지하철에서 우연히 미란다 엄마를 만났어. 마음이 안 좋아 보이던데 마틴한테 곧 새로 아기가 태어날 거라나?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나. 내가 다시 물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그걸 대역이라고 부르냐니까. 글쎄다. 오기도기. 아마 주연 배우 대신 역할을 맡으니까 그렇게 부르겠지. 그렇지 않을까? 내가 막 다른 말을 꺼내려는데 조명이 꺼졌다. 순식간에 객석이 조용해졌다. 내가 아빠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빠, 부탁인데 이제 오기도기라고 부르지 말아줘. 아빠는 빙그레 웃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축혀 올렸다. 연극이 시작되었다. 커튼이 열렸다. 무대에는 저스틴 형뿐이었고 형은 낡은 흔들 의자에 앉아 바이올린을 조율하고 있었다. 90 양복의 밀짚 모자 차림이었다. 이 연극은 우리 읍내라고 합니다. 손턴 와일더의 작품입니다. 연출은 필립 데이본 포트입니다. 이 읍내의 이름은 그로버주 코너즈인데 매사추세츠주 바로 넘어 뉴햄프셔주에 있습니다. 위도 42도 40분, 경도 70도 37분이죠. 첫째 막에선 우리 읍내의 하루를 때는 1901년 5월 7일 동이 직전입니다. 얘들아 좀 크게 좀 읽어줘. 선생님 기침 나오려고 그래. 시작. 첫 장면부터 이 연가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느낌이 왔다. 오즈의 마법사나은서 음식이 내린다면 그 같은 날은 학교와는 차원이 달랐다. 어른들 취향에 가까운 연극이긴 했지만 그렇게 앉아 연극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똑똑해진 기분이 들었다. 잠시 뒤 깁스 부인이라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딸 에밀리를 큰 소리로 불렀다. 팸플릿을 보고 미란다 누나가 에밀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잘 보려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미란다야. 에밀리가 걸어 나오자 무대를 향해 눈을 가늘게 뜨면서 엄마가 나에게 속삭였다. 그런데 좀 달라 보인다. 미란다 누나 아니야. 비아 누나야. 세상에
엄마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쉿! 하고 아빠가 말했다. 비야. 엄마가 아빠에게 속삭였다. 아빠가 빙그레 웃었다. 알아. 쉿!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보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보내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